주식에서 깡통나는 원인은 다 질투야. 남이 돈 벌었다면 거기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럼 뭐 질투 날 때 어떻게 참아야지. 못 참으면 고생해야지. 그냥 언제 사야 돼? 안 사고 싶을 때. 자, 또 4사주가 의무하면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고 증권주와 지주사들이 약간의 조정을 겪었는데 주주하는 정책이 증권주, 주주사 리레이팅 앞으로도 지속시킬 수 있나요? 주도주를 사야 돼요. 이렇게 건설주도 보니까 현대건설 하나 가져. 작년에 내가 이거 와서 얘기한 게 현대건설하고 미래에셋증권을 강력히 그 영상 있잖아요. 아래다가 이렇게 링크 걸어서 네. 우리 시청자들 보시게 한번 해주고요. 작년에 나보고 내 얘기 듣고 따라 산 사람 지금 대박 났을 거고 미국만 좋아하다가 테슬라 차 사고 미국 테슬라 주식 산 사람들은 쪽박 찼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증권주, 금융주가 호재를 만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센 놈 사야죠. 증권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호재는 뭘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미래에셋 작년에 조절했는데 작년에는 긴가민가 했잖아요. 쌀 때니까. 네. 이번에 그때는 뭐 옛날에 3천 얼마 있었다고 이게 7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는 뭐 미래에셋 대장주라고 다들 이제 알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작년에도 현대건설도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거는 꾸준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의 수혜주는 아무래도 오래된 거래소의 종목들이 수혜를 볼 거니까 거기서 잘 차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아까 말씀해주신 현대건설 건설살로 뭐 원전 기업으로 재인식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원전 등의 사수금에서 대형 원전 최종 투자 결정 현대건설 같은 우방국 기업에 집중될까요? 그렇죠. 현대건설은 이제 원래 세계적인 건설이잖아요. 근데 전쟁까지 나가지고 할 일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막 급등 나왔더라고. 에코프로 같은 것도 보면 한 번 출발하면 주도주는 오래 가잖아요. 에코프로 차트 보면 현대건설의 미래가 보여. 오늘 차트 한번 보고 가죠. 현대건설. 사람들이 전부 에코프로에 미쳐버렸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냐면 이런 데서 보면 이게 바닥에서 출발하는데 16년 출발했어요. 그리고 23년이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년 정도는 1,000원짜리가 3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결국 올라가는 걸 볼 때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이죠. 자, 여기 또 조건 있어요. 좌측편 매물 벗긴 놈만 사라고 그랬죠. 벗겨서 시세난 거예요. 자꾸 나약하게 안전하게 밑에 있는 거 사지 마세요. 다 시세를 내고 나면 저거 옛날에 30만 원 건데 지금 너무 싸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거는 그림으로 보면 이제 출발이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 안 돼. 건설주가 또 말이 안 돼. 이 현대건설이 이게 수익이 많이 났어. 220% 났는데 손익이 말이야. 손익이 4억 났잖아요. 현대건설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여기 뭐 거의 다 그 거래소잖아요. 근데 코스닥 하나 있네. 네임보 그죠? 그 네임보 하나 코스닥 있고 나머지 거의 거래소잖아요. 그죠? 여기는 삼성생명 뭐 두산도 있고 LS 일렉트로닉도 있고 뭐 증권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주에서 이제 섹터를 골라야 될 거예요. 금융주가 많이 올라와서 증권, 은행, 보험도 대장으로 골라야지. 그리고 보험주, 증권주, 변두리 다 팔았어요. 저는. 왜냐면 나중에 보면 대장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에코프로가 대장이니까 반등도 세게 나오잖아요. 대장은 언제나 반등판을 줘서 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2등, 3등은 보시라고요.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것들은 팔 기회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변두리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 LG전자 등이 피지컬 AI로 인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로보츠 투자 아까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차트에 엑셀에 있었는데 로보츠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은 오래전부터 제가 로봇을 좋게 봐서 그중에서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삼성 로봇이지. 그래서 삼성 로봇 계속 믿는데 단기에는 다른 애들이 더 많이 막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가 다 팔았어요. 딱 로봇 하나만 딱 얘기해놓고 팔고 이제 드디어 현대차가 로봇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단기에 급등 나왔으니까 이것도 약간 좀 시끄러웠죠. 그죠? 약간의 좀 아까 현대차처럼 마사지 한다고 그럴까? 급등 나오면 마사지 하잖아. 그지? 여기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팔라는 얘기 아니라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40년 동안 보니까 맨날 진상이야. 진상. 그래서 현대차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 장기 투자 안 해. 다 단타. 그리고 한 번씩 들어갔다가 보면 아주 10분의 1로 작사를 70% 80% 날라가고 아주 그냥 뼈를 분질러 버리니까 들은 놈의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차를 사고 돈을 많이 벌고 또 현대자동차 G80이 쿠션이 쇼바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장거리를 이제 놀러 갈 때 이제 부산도 가고 그거 타고 가보면 편하네. 원래 옛날부터 쇼바가 현대차가 좋았어요. 지역이 그랜저도 3,000cc 그런 게 옛날 골프 치러 갈 때 보면 골프채도 4개씩 들어가고 아주 좋았다고요. 근데 이번에 G80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차도 좋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대차 산 사람들은 현대차 사야지. 차는 뭐 이상하게 뭐 BMW나 뭐 이런 거나 사고 그러시면 안 되지. 다 팔아고. 위대때 사는 애들은 현대차 다 팔아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증권 계좌 틀 때는 미래세 증권으로. 이게 이상하게 간사해야지. 아니 버핏이 그 코카콜라 제주도 30년 하신다니 코카콜라만 마시잖아요. 네네. 나도 간사해져. 근데 자꾸 자동차는 현대차, 증권은 미래세 이러면서 지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하니까. 유가 상승이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로 이어져 현대차, 기아의 수혜가 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타당한가요? 맞죠. 예, 왜냐면 전기차 아직 부자들은 저번에 불나서 또 사람 죽었잖아요, 싸움이. 그래서 전기차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하이브리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리드차가 좋은 게 대우를 받아요. 주차장 들어가면요, 공영주차장 절반 깎아주고, 고속도로에서 깎아주고,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보니까 현대, 기아가 다 좋은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현대가 더 세네. 현대가 기아보다는 더 세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게 현대차, 내가 이제 현대차 산 게 이게 수익이 난 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차도 근데 이제 본주가 많이 올라가면 이웃비나 사무비가 더 좋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미래세트 보면 비밀인데 이제 비법 뭐 감춰놓을 게 뭐 있어. 이제 돈 벌면 바로 있고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 못 볼지도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풀고 그냥 떠나야지. 현대차를 보면은 이 니몬 때 우리가 샀거든요. 이거 대폭락에 페닉스를 좋아하잖아. 부자빠가 여기서 샀다고 여기. 근데 이게 얼마였냐면 37,400,000원 했어요. 이게 21년까지 얼마나 갔냐면 26만 원 가서 많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비는 얼마나 갔냐면 바닥이 11,150원, 선제차 고점 칠 때 2011년에는 67,000원이었거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본주는 못 갔어요. 근데 우선주가 여기서부터 간 거 보세요. 이웃비는 더 많이 갔지. 그래서 결국 우선주 가지고 지금 답답하죠. 지금 보면은 현대차보다 우선주가 좀 답답하고 미래에서 증권보다 미래에서 우선주가 좀 답답하지만 나중에 더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주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키 맞추기로 따라 올라가니까 이거 공부 잘하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11,000원 주고 산 현대차 사무비가 얼마 줘요? 배당이 주냐면 지금 11,000원을 줘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한 사람 1억씩 배당 받는 거예요. 현대차 고배당주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요? 장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규칙 파괴자 책을 읽고 오늘 이 강의 들은 사람은 규칙 파괴자 읽으면서 이런 우량주를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라고 샀다 팔았다 그런 거 머리 굴리시면 안 된다고. 자, 이번에 반도체 좀 여쭤보면 삼성자가 19만 전자 탈환하며 보여준 반등이 반도체 업황의 건재함을 증명한 지표일까요? 이거 비밀인데요. 역사적인 고점을 넘은 시가총액 1위는 단기 조정을 하면 또 갑니다. 조정은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다점을 돌파하면 막 따라붙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면 뭐 목표치 막 30만 원, 40만 원 나오면 나중에 그 목표치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 조정하고 가더라고. 목표치 나오면 조정점이, 목표치가 세게 나오면 조정이 임박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고점 돌파할 때는 함부로 팔지 마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만의 특히 TSMC 같은 거 시가총액 1위죠. 근데 2016년 그때는 엄청 흔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1위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 종목 많이 사지 말라는 거. 시가총액 그냥 상위 종목만 여러분 조사를 꺾고 버핏에 버크셔 하사웨이 주식을 사면 거기에 뭐뭐 샀는지 다 알아. 그걸 보면 여러분이 뭘 사야 될지 알아. 워런 버핏이 가치 투자일까요? 차트 투자자일까요? 같이요. 가치 투자인가요?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워런 버핏은 차트 투자자예요. 그런데 다음에 얘기해줄게. 이게 워런 버핏을 차트 투자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종목이 보여. 종목이 보여. 버핏이 가치 투자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좌측편 매물 돌파하지 마는 걸 안 사요. 구글도 샀잖아요. 좌측편 매물 돌파. 애플도 살 때 보면 좌측편 돌파. 다 좌측편 돌파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시세를 공부를 오래 해야 된다. 처음에 와서 돈 벌려고 하지 마. 남의 동네에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따져? 그거 터지고 가지. 그래서 월봉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구가 난 거 삼성전자 그 다음에 몇 개만 볼까요? 현대차도 보면은 자동차의 1등이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지금 시가총액 상위 들어왔어요. 이것도 확 올라왔더라고, 현대차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트가 잘 보면 은혜가 나와, 은혜가. 매번 고점 돌파했죠? 근데 다음에 또 가요, 안 가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안 먹여줘요. 조금 먹여주고 절반 깎아먹어요. 조금 먹여주고 절반 깎아먹어요. 자, 여기서 뭔 얘기야? 외상을 깔고 간다는 거지. 신용하면은 내가 깡통난 게 그거야. 신용을 어디서 해요? 바닥에서 안 해요. 장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신용을 써? 많이 올라가면서. 요번에도 삼성전자 많이 하이수 많이 오르니까 거기서 신용 썼지? 그럼 뭐야? 인간은 주식 안 하던 인간들도 장이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남이 돈 먹었다고 하면 그때서 융자 받았거든. 잘 들어요? 주식에서 깡통나는 원인은 다 질투야. 남이 돈 벌었다고 하면. 거기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럼 질투를 날 때 어떻게 참아야지. 못 참으면 고생해야지. 요건 내가 다 가르쳐준 거야. 그냥 언제 사야 돼? 안 사고 싶을 때. 삼성전자를 보면 안 사고 싶을 때는 어때요? 장기 이동평균선 차트에서도 말을 해요. 이동평균선이 뽀뽀해요, 안 해요? 뽀뽀하죠. 하나 더 볼게요. 하이닉스. 이것도 한 50%씩 막 빠지는 거예요. 뽀뽀하잖아요. 뽀뽀할 때. 그래서 부자판 뽀뽀를 좋아해요. 우리 손주들이 다 커가지고 뽀뽀를 안 해주네, 이제. 자. 그래서 뽀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저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30만 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파운드의 가동률 회복, 6세대 HBM4 주도권 확보가 실적으로 가셔야 되는 시점 언제로 예상하고 추가 상승 여력 그럼 어디까지일까요? 근데 30만 원이 그런 목표치 나오면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장기로는 좋아요.
30만 원 목표를 잡는데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차트 보죠. 적당히 올라오면 50%씩 죽이고 하더라. 네. 그때마다 윽 소리가 나고 융자 받은 놈들은 다 깡통이 나서 그리고 융자 받은 애들 깡통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장에 사람이 없대.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라고 좀 보내느라고 깡통을 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보면서 미국에서 반도체 많이 해먹었잖아요. 네. 대만에서도 대만 반도체 많이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반도체 그동안 못 갔어요. 쩌르고 있어서 이제서 출발하는 것 같으니까 조정 후엔 또 가겠죠. 그래서 단기는 목표치 모르겠고 예, 그렇게 보시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돌파하면 여러분 좋아해라. 그래서 미국의 액션모빌을 보시라고요. 액션모빌을 보면은 기술주들이 다 힘을 못 쓰고 파리 양모근처럼 졸고 있는데 탁 치고 올라가면서 그 옛날에 시가총액 1위였어요. 기술주들이 올라올 때 죽었었죠. 예, 죽어서 3만 원 세월에 다 죽였다가 시세를 많이 줘서 한 100불까지 갔다가 거기서 30불까지 아주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죽이는 거 보세요. 야, 1등 종목은 팔 기회를 줘요. 못 가면 고점 돌파 실패죠. 그리고 박살이 나잖아요. 이게 왜 까니? 펀드에 1등 시가총액 1등이 펀드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펀드는 25% 이상 빠지면 손절합니다. 그래서 20% 이상 빠지면 여러분도 시가총액 1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더 빠지면 엄청난 매물이 나와서 30%까지 빠지잖아요. 액션모빌. 근데 30%까지 빠지니까 패닉셀에서 매수하면 수직 상승하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이 이런 걸 좋아해요. 워런 버핏이 산 종목들을 보면 요새 버핏이 이렇게 반 죽인 데 샀어요. 그 뭐죠? 개미들은 못 사요. 많이 올라가면 신용 쓰죠. 이걸 보시면서 요새 하이닉스 차트, 삼성 차트 보시면서 언제 사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돈 갖고 기다리세요. 몇 년이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럼 삼성전 이나노 공정과 엑시너스 2600 성공 여부가 TSMC의 집중된 파운드 시장 바꿀 수 있을까요? TSMC 엄청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동네에 그 반도체 전문가가 있어서 좀 얘기해봤더니 TSMC를 하루아침에 누르기 쉽진 않고 따라가긴 하겠다. 근데 원래 삼성전자 잘 나갔는데 TSMC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테슬라 물량 받음으로써 실적이 많이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성장성이 더 강하다.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다면 섞어 산다면 삼성전자 3, 7은 하이닉스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TSMC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내가 삼성전자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작년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하이닉스는 566% 오르고 삼성전자 321%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삼성전자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송하고요. 내 말 듣고 하이닉스를 갈아탄 사람들은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2등이 1등을 누를 때가 있더라. 때가 되면. 그래서 그 이유로 말씀드렸던 건데 늙은이 그 직관이 맞긴 맞았어요. 하여튼 뭐 하여튼 둘 다 작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시세를 많이 바라보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이게 직관이죠. 직관은 뭐 같은 일을 오래 했다는 거죠. 네. 자, 최근 반도체를 넘어 MLCC 업황까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는데 삼성전기 같은 부품적인 반도체에 가파른 상승 계정을 후행하며 기록적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가 그동안 시세의 원리를 보면 바보야. 그런데 저기 3등. 지난번에는 배터리 갈 때는 삼성 SDI가 엄청 시세를 냈죠. 그것도 삼성전자에 눌러서 바보 노릇하다가 2차 전지 때 시세를 많이 냈는데 요새 많이 빠졌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게 아니고 지금 벅스 돌파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보다도 난 더 좋은 걸 삼성전기로 봐. 지금은 시세로.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화려한 시세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AI 인프라 핵심 수혜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다음에 2026년 하반기 기판 라인 풀가동과 AI 서버용 매출 비용 확대가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기업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조금 오르면 파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린 사람들이 10% 오르면 팔아먹었더라고. 그리고 저쪽에 물렸던 2차 전지 물린 건 에코프로 BM은 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래로 가는 건 키우고 올라가는 거는 10%만 잘라.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올라가는 건 키우고 아래로 가는 건 잘라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시세의 원리를 배우려면 내가 그전에 추천 많이 했던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원을 벌었다 책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원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매매 타임을 집착하기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대박 기업을 골라서 100배 주식 책 전에도 초대했잖아요. 100배 주식. 폭락장이 오더라도 끝까지 들고 가는 보유의 시간은 훨씬 중요하다. 이번 장 폭락에도 껐다가 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좋은 기업을 고를 때는 사람들이 일상 습관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버핏은 코카콜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험 이런 것도 그렇죠. 단순히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정체성과 문화가 되는 기업을 잘하고 아이폰도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죠? 투자는 매매 기술이 아닌 보유의 기술이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주식 파괴자에서 내가 이 책 읽으면서 40년 투자 노하우를 한 방에 정리해 주는 거구나. 투자는 매매의 기술이 아닌 보유의 기술이며 기업의 성장이 숫자로 증명되고 진짜 가치가 드러날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은 보여야 된다. 결국 3년 이상 장기 보유는 단순한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니라 시장의 공포와 조급함을 이겨내고 그렇죠. 막 50%씩 그 사이에 빠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진정한 복리의 맛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규칙 파괴자의 정말 이 책은
내 책 아니야. 내가 본 책 중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 책이고 네. 개인 투자가 돈을 벌게끔 설명해 준 책이에요. 자, 우량주 잘 들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런 건 얘기 안 했어요. 박스 돌파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아빠가 얘기한 좌측편 매물 돌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량한 종목을 어떻게 3년은 최소한 더 보호하려고 살아. 3년도 보호해 조금 올라가면 잘라 쳐먹으려고 사면 주식장 떠나. 그러면 거지 되는겨. 내 주변에도 그런 애들 많아. 30년 이상 했는데도 주식으로 거지가 돼갖고 빙빙 도는 놈들 상따만 맨날 하던 놈들 보면 다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고 여러분들 댓글 다세요. 아셨죠? 은혜가 나오거들랑. 자, 지금 주식시장에 60대, 70대 할머니 분들도 많이 오셨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은요 사실은 종목 투자가 맞지 않아요. ETF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 타이거 200 그런 거 사서 200.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테마가 있어. 이제 무슨 코스피 지수 잘하는 거죠. 그 저 옆으로 나가면 이제 로봇 ETF 그지? 그다음에 원전 ETF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테마가 끝나면은 팔아야 되거든. 근데 이 타이거 200은 앞으로 쭉 그러고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몇십 년 모아가라.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전 세계에서 부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단기에 급등 나와서 종합주사 약간 눌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르나 내리나 계속 매주 10만 원씩 아셨죠? 네. 모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보다 내가 더 좋은 놈이거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코덱스 200 사셨어요. 근데 이번에 수익 100%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집 하신다는 소문이 났던 집 팔면 혹시 또 팔았습니다. 파셨어요? 네, 그럼 기사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ETF 사시면 돼요. 그냥 물량도 20억, 30억도 다 살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 집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걸 한번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ETF 사기 전에 책이라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하실 책이 있나요? 그 책은 한 권 읽어야지. 네. 책도 안 읽고. 그럼 책 읽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튜브를 뒤지면은 모든 주식을 써야라가 네. 유튜브에 있어. 아, 되게 그걸 유명한 들어. 책이죠. 그 존 보글이 이제 S&P 500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이분의 얘기가 그거야. 여러 펀드가 있는데 소수만 지수를 이기고 지수보다 못하더라. 그리고 머리 좋다고 테마주 따라다니고 네버러지 신용 쓰는 애들 지수봐도 못해. 근데 태반이 95% 이상이 돈을 잃잖아. 그냥 지수만 사서도 지금 부자야. 근데 종목만 죄다 다 가난해지는 거야. 개인 투자가는 그냥 괜히 이상한 채팅방 가서 돈 내고 듣지 말고 ETF 미래에셋이 만든 타이거 200 계좌는 미래에셋으로 ETF는 타이거로 이렇게 200으로 사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 나이가 뭐 72세인데 장기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질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아까 다 얘기 설명한 건데 그냥 ETF 사서 모으시고요. 계속 모으다 보면 언젠가 죽게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떼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말하지 말고 죽으시면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이건 복리의 마술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뭐 잔재들 불려서 뭐 돈을 벌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 타이거 200 산다고 내가 뭐 광고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하는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없어. 테마주의 조그만 것들은 사놓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고 이번에 신문에 났더만 기자들도 뭐 기사 쓰고 그러니까 조그만 종목 그런 위험이 있는 거야. 옛날에 보니까 어떤 전무가 뭐 종목 해놓고 좀 막 추천하고 나중에 그 사람 법정에 쓰더만. 그러니까 조그만 종목은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고 그런 장난하는 전무가 대들 수가 없어. 시가총액 상이면 한번 작전 하나 해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기 안 당하는 보면 타이거 200이 좋더라. 그래서 타이거 200만 사도 노래가 절로 나오죠. 저기 오해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녀만 곁에 있으면. 선취를 꺾고. 난 요새 그 레인보우, 현대건설, 미래에셋이고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나한테는 애인이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도주 갖고 있으면. 그 노래가 딱 그 노래더라고.